새벽 2시 15분,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늙고 지친 심장이 아니라 얇은 천장을 통해 제 온몸의 세포를 뒤흔드는 마치 원시 부족의 제의처럼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소리의 파동 사이로 갓 짜낸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비명처럼 애절한 여자의 소리. 68, 아내를 보낸 지 5년. 먼지만 쌓여가던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그 소리를 향해 곤두섰습니다.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쾌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윗집 여자, 대체 정체가 뭘까? 어떤 사내를 품고 있기에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걸까?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건 늙은 주책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원초적인 자극이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야릇한 이야기의 결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중년의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심만만 신이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진우입니다. 평생 나라에 봉직하다 3년 전 갑종 훈장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남기고 간 이 작은 24평 아파트에서 벽지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의 사진을 한번 쓸어보고 혈압약을 챙겨 먹고 퉁퉁 부른 밥알처럼 맛없는 혼밥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귀한 손님들이 되었고 이 텅 빈 집은 소리를 집어삼키는 하마 같습니다. 아내는 지병으로 오래 앓다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병원이라는 감옥에서 보냈고 저는 그 옥바라지를 위해 퇴직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여자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간의 맹세란 얼마나 부질없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그 여자가 윗집으로 이사 온 건 석 달 전 늦여름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던 날 끙끙거리며 이삿짐을 나르는 인부들 옆을 그녀는 캐버크하듯 우아하게 지나갔죠. 첫인상은 뭐랄까 잘 익어 농염한 과실 같았습니다.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 허리는 처녀처럼 잘록했고 몸의 모든 곡선이 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남색 원피스를 입어서인지 그 풍만한 가슴과 둥근 엉덩이의 실루엣이 제 망막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사는 김진우입니다. 제 어색한 인사에 여자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는 쌩하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갑고 도도하고 위험한 여자. 그것이 그녀 최수연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마주쳤지만 목례 한 번 나눈 적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문제의 소음, 수연의 야상곡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그저 가구를 옮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드미컬하게 심장을 때리는 쿵쿵거림과 그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녀의 신음소리는 제 머릿속에 낡고 삭아버린 필름을 강제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내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던 그 밤의 기억, 병색이 완연했던 아내의 마른 몸과 마지막 의무감으로 치렀던 그 행위의 쓸쓸함. 하지만 지금 천장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건조한 행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격렬하고 탐욕스럽고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 저 여자를 품고 있는 놈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놈일까? 초라한 질투심과 음탕한 호기심이 뒤섞여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올라가 단판을 짓자고. 소음 민원이라는 완벽한 핑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비겁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을, 그 정체 모를 사내놈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12층에서 1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어젯밤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기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순간 준비했던 모든 항의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최수연 그녀였습니다. 어깨선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얇은 실크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어젯밤의 격정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얼굴은 복숭아처럼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운의 매듭이 살짝 헐거워져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하얀 속살과 깊은 가슴골이 제 늙은 심장을 멋대로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기 12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혀가 꼬여 말이 헛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꿀처럼 나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젯밤에 소음이 좀 쿵쿵거리는 소리랑 좀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얼음이 녹듯 푸스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거요? 죄송해요. 제가 밤에 운동을 좀 격하게 하느라. 운동이요? 네. 홈트레이닝. 유튜브 보면서요. 쿵쿵거리는 건 아마 버피 테스트 때문일 거고 이상한 소리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낸 신음인가 보네요. 호호호.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운동하는 사람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쾌락의 정점에서 터져나오는 암컷의 교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따질 수가 없었죠.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머스크 향과 미묘한 땀 냄새가 뒤섞인 그 농염한 향기가 제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럼. 그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멍하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은밀한 수연의 야상곡이었죠. 저는 불 꺼진 방 침대에 누워 천장에 귀를 기울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그 사내 아래에서 울고 있을까? 부끄러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제 몸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대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욕망이 68배 제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그녀는 몸에 착 달라붙는 요가복 차림이었습니다. 풍만한 엉덩이와 탄탄한 허벅지의 곡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제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은 소리 안 나죠? 네. 안 해. 조용하네요.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그녀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그녀는 제게 길을 비켜주며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둥근 엉덩이가 제 허벅지를 고이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넘치는 감촉, 마치 잘 데워진 인두가 살갗을 지지는 듯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녀도 느꼈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미묘한 미소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고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있으니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던 그 밤이 떠올라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쨍그랑! 윗집에서 뭔가 넘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손전등을 들고 1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발목을 잡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축하려 다가간 순간 그녀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몸이 상처 입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 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몸.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를 안는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주는 위안과 충만감. 그녀의 떨림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그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촛불을 켜자 어둠 속에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은은한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진우 씨는 좋은 분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연 씨도 아름다우세요. 제 고백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정말 제가 밤마다 운동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가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사실은요, 그 소리, 진우 씨 들으라고 낸 소리예요. 뭐라고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진우 씨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그 뒷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끌고 싶었어요. 유치하죠? 이 나이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그 쿵쿵 소리는 침대 헤드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혼자서 베개를 안고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을 제 입술로 막아버렸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을 감싸 안고 더 깊이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5년 만의 키스.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촛불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 한참을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혹은 우리 집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몸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법을 알았죠. 68의 제 몸이 20대 청년처럼 반응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요물이야. 그녀는 제 칭찬에 교태로운 웃음을 지으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진우 씨야말로 회춘하셨네요.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를 잃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저는 퇴직금 남은 것을 모두 털어 그녀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후로 수연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횟수가 줄었고 밤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수연이가 웬 젊은 남자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눈에 봐도 건달 같은 놈이었습니다. 누나, 이번 달 이자는 어쩔 거야? 약속했잖아. 젊은 놈이 수연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줘. 꼭 마련할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빚, 이자, 젊은 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젊은 놈은 그녀의 제비였고 그동안 들려왔던 그 야릇한 소리는 저를 유혹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바로 저놈과 진짜로 벌였던 정사의 소리였던 겁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이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수연이가 아니라 바로 그 젊은 놈이었습니다. 팬티 바람으로 온몸에는 울긋불긋한 키스마크가 가득했죠.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 순간 안방에서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진우 씨, 어쩐 일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 오해예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뭐가 오해인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는 제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제가 낳은 제 아들이라고요. 3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 때 어떤 놈에게 강제로 그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빚은 아들이 사업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진우 씨한테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진우 씨 돈은 아들 빚 갚는 데 쓴 거 맞아요. 하지만 진우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믿을 수가 없소. 그렇게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집 근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녀 생각이 납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68배 제 가슴을 이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여자는 내 인생의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그렇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마음만 볼 수 없으니까요. 서로의 과거와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황혼은 부디 상처 없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야심만만 신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